우리나라도 이런 선진 해양 레저 국가들과 비교를 해서 절대 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해양 레저 종합 전시회를 성장시켜서 그런 간판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매력이고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일반 서민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 이런 대상까지도 다 그 해양 레저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좀 다른 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보트쇼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 손님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번에는 경기 국제 보트쇼를 가보고 싶다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제가 많이 광고도 했습니다. 이런 전시회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전문 전시관에서의 전시도 있지만 해상 전시도 하고 온라인 전시까지 하잖아요. 이 세 가지의 이 참관객이나 이 참여 업체들의 니즈를 다 맞춰주는 전시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경기국제보트쇼가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해상 전시와 이 전시관 전시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할 부분, 경험하게 해드리는 그런 큰 장점들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2008년 6월 11일) 경기국제보트쇼는 화성시 전곡항에서 처음 개최돼 어느덧 1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평범하고 작은 어촌에서 시작한 경기국제보트쇼는 개최와 동시에 국내 해양 레저 문화와 산업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매해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는데요. 보트뿐 아니라 해양 레저와 관련된 기자재, 부품, 서비스 기업 등이 참여하는 일명 종합해양 레저 산업전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개최지를 킨텍스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산업 전시회로서의 변화를 모색해 나갔습니다. 한국 해양 레저 산업의 채널로 자리 잡은 경기 국제보트쇼. 그 첫걸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그 14년 전에는 상당히 열악했죠. 그 보트도 우리나라에 등록된 보트도 많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 당시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가면서 또 주 5일 근무와 함께 레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때였고요. 그리고 해양 레저 산업이라는 부분이 향후 3만 불 이후 시대의 대표적인 산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시 경기도는 이 해양 레저 산업에 대한 육성과 또 경기도의 대표 전시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해양 레저 산업이라는 부분은 이제 레저 활동이기 때문에 이 레저 활동이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제대로 생태계가 잡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레저 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 또 어떤 장비 수리, 판매 이런 식의 제반 서비스가 다 이루어진 그런 생태계. 이런 거는 정부가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수요에 의해서 이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생태계가 잡힌 모습을 보면서 이 산업이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시회가 이제 뭐 스펙이 있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전시회에 필요한 인증들이 있는데 이제 경기국제보트쇼는 전시 산업으로서 받아야 할 국제 전시연맹 인증이라든가 또 보트쇼 주최연합의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위 믿을 수 있는 전시회가 됐다라는 측면이 또 발전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바다 환경이 좋은 이런 것에 비해서 경기도가 보트쇼를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들을 했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바다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후의 인구들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경기 보트쇼가 오늘날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인은 배후에 많은 인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회를 거듭하면서 외국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보트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트쇼는 그동안 단순히 해양 레저 산업 관계자들만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온 오프라인을 망라하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고 도전했습니다. 각종 포럼 개최와 체험 공간 조성, 풍성한 전시를 통한 오프라인 행사뿐 아니라 참여 업체들의 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경험해보는 콘텐츠나
산업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심지어는 웹 드라마와 만인 리뷰쇼 같은 프로그램까지 제작해 왔는데요. 2021년에는 100여 편에 이르는 영상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수의 콘텐츠들이 포착한 경기국제보트쇼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나볼까요? 그 보트쇼 자체에 정말 해양 레저의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계시잖아요. 그 앞에서 또 해양 레저에 관해서 제가 강연을 매년 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기억에 많이 남고, 사실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정말 필드, 바다에서 정말 수십 대의 보트들이 다 같이 보팅도 하고 낚시도 했던, 경기국제 보트쇼니까 그런 걸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레저인들과 그리고 많은 보트들 함께 막 달리고 낚시하고 했던 게 가장 큰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거인 것 같아요. 대중화를 시키기 위한 저런 아가씨가 이 레저를 전문적으로 즐긴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의도가 좀 컸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전문적인 해양 레저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낚시만 즐기는 낚시인이었고, 해양 레저에 관해서는 지식이 정말 없었던 그냥 일반적인 낚시인이었는데, 경기국제보트쇼에서 저를 이제 해양 레저인으로 키워가면서 제가 보고 배우고 알아가는 지식들을 이제 많은 분들, 참관객분들이나 이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뭐 프로그램이나 방송이나 이 다른 컨텐츠, 그리고 보트쇼 내에서 뭐 강연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손님들이, 바이어분들이 제가 이제 열심히 설득을 했어요. 이제 처음 생기는 보트쇼고 한국에서. 이제 맨 처음에는 저희 전국항에서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일산에 킨텍스로 옮기고 나서 저희 쾌적한 전시 환경하고 많은 한국 해양 레저 업체들이 참가를 한 걸 보고, 손님이 되게 여기에 한국에 와서 볼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갔을 때, 그리고 다시 오고 싶다고 그랬을 때가 제일 전 인상에 남았습니다. 명실상부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대표 해양 레저 축제로 자리매김한 경기국제보트쇼. 비즈니스 중심의 전문화된 전시 환경, 쾌적한 관람시설을 통해 참가 업체와 참관객들뿐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두루 좋은 평가를 받으며 한국 해양 레저 산업의 해외판로 개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국제보트쇼가 해외 유명 보트쇼와 비교해서 가지는 차별점은 무엇일지, 또 한국 레저 산업에 있어 경기국제보트쇼의 역할은 무엇이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는 아마 저희가 아시아에서는 이제 지금 저희가 3대 보트쇼라고, 이제 3대 보트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해외 손님들이, 바이어분들이 오셔서 한국 보트쇼에서 아마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배터리라든지 한국이 자동차 산업이 많이 발전했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여러 업체들이 이제 점점 경기국제보트쇼에 참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외 손님들은 저 경험을 잘 못하는데, 여기 오시면 이제 전기 엔진, 보트 엔진이라든지 아웃보드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직접 접할 수 있어서 아마 좋은 메리트가 있고 인기가 있는 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지금까지 세계 추세는 3만 불이 넘어가면 마이오트 시대로 진입을 했는데, 우리는 3만 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오트 시대의 진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요트 마리나 산업을 지금의 만큼이라도 올린 것은 결국 경기 보트쇼와 같은 이러한 국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특히 경기 보트쇼는 수도권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해양에 대한, 특히 레저 산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일반 서민들에게도 하나의 그 일반적인 레저로 앞으로 해양 레저가 활성화될 거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사실은 보트쇼를 할 만한 장소가 사실은 없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를 않았죠. 그러나 이제 해가 거듭되면서 정부에서도 해양 레저 산업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또 보트쇼가 지속되면서 많은 그 투자자들이 해양 레저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실질적으로 산업적으로 제조사를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보트쇼가 그러한 것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부안에 해양 레저 관광과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레저 관광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해양 레저 관광만큼은 해양수산부에서 관여하도록 지금 돼 있고, 그러한 정부의 해양 레저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보트쇼가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주를 멈추지 않았던 경기 국제보트쇼에서도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팬데믹 상황인데요. 2020년에는 이 탓에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 안타까운 경험을 발판 삼아 곧바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온라인 전시회 방식을 도입해 온라인 전시관, 경기 해양 레저 포럼, 라이브 커머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이르렀죠. 그 결과 총 31만여 명이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경기 국제보트쇼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한국 해양 레저 산업의 발전을 향한 항해는 온 오프라인이 통합된 하이브리드형 전시로 힘차게 이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 전시회가 이제 갖고 있는 좀 한계가 있죠. 오프라인 전시회가. 경기 국제보트쇼도 마찬가지로 그 시작과 끝이 이제 분명한 단 한 4일, 3, 4일 기간 동안에 이제 개최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용자들이 그 레저 활동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니즈는 사실 연중이잖아요. 24시간 내내 또 이어지고 있고, 또 사용자의 수준별로 갖고 있는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속 가능한 컨텐츠들, 계속 언제든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구축한다는 점이 이제 좀 중요한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에 사용자분들의 이제 구매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어떤 검색, 온라인 정보에 대한 조금의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컨텐츠들을 사용자 니즈에 부응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해양 레저 산업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해양 레저 업계가 상대적으로 조금 아무래도 영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라인 컨텐츠를 구축했다는 점이 이제 의미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외에는 팔로가 기존의 온라인 전시회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판로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부분들까지 저희가 좀 결합을 하고, 또 우리 해양 레저 업계에 좀 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판로의 어떤 확장성을 또 함께 도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케팅, 그러니까 온라인 전시 하나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조금 약한데요. 이제 이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우리 경기 국제보트쇼와 같이 만약에 겸용하게 되면 아마 더 큰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신제품을 꼭 보트쇼에 맞춰서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전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제 해외 손님들이 이런 것들이 요번에 또 이 어떤 회사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구나. 꼭 보트쇼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거가 내 생각에는 온라인 전시가 아마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가 지금 경제가 지금 많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 비즈니스 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시장뿐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 역시 팬데믹이라는 낯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장의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교류와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 개인적으로 힐링이 가능한 레저 산업의 수요가 높아져 시장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국내 해양 레저 산업의 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내수면도 풍부하고 섬이 많아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갖추었고 향후 주요 소비자층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이 매우 두터운 것이 장점인데요. 실제로도 10여 년간 국내 보트 등록수는 13배로 증가했으며 매년 3,000대 이상 새로운 보트가 등록되는 중입니다. 그 외에 서핑 인구수, 조종 면허자 취득자 수 등도 꾸준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므로 국내에서 해양 레저 산업은 신성장 동력 산업의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해양 레저 산업에서 경기 국제보트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일단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도 주변에 보였던 이 보트들 엄청 많아졌어요. 거기에 또 이 보트를 즐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또 이 근래에는 이 요트까지도 이 즐기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셨어요. 이렇게 해서 오후에 이제 해질녘 선셋을 보려고 이제 요트를 체험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 저는 바다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있는데 정말 예전보다 엄청난 인구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다른 여가가 아닌 해양 레저를 즐기는 이유가 정말 다양한 해양 레저들이 있고 거기에 또 성격별로 각각 개인의 취향별로 정말 다른 여러 가지의 레저를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또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또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온 국민들의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해양 레저에 관심,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게 일단 지식으로 갖추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 바다 이쪽이 다 해양 레저보다는 아직은 어업에 좀 더 강한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조금씩 작은 항이나 이 마리나 시설들이 조금씩 늘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경기국제보트쇼의 역할이 가장 클 텐데요. 이제 그런 모든 시설들과 이런 갖추는 거를 차근차근 이 전시회로서 보여주면서 해양 레저에 관심이 있는 이 많은 인구들을 직접 한번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경기국제보트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국제보트쇼가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기국제보트쇼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정부의 정책 전시회로 시작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전시회를 사실 산업 전시회로서 소위 이제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산업 전시회로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경기국제보트쇼는 정부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그런 그 정부 전시회의 수준을 벗어나서 민간이 어떤 자부담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여기에 어떤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산업 전시회로 성공했다는 점, 또 그 지점이 경기국제보트쇼가 좀 발전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고 또 그런 좀 감회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다큐멘터리는 그 경기국제보트쇼의 조금 과거 그리고 현재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떤 식으로 갔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국제보트쇼라는 것이 단순 전시회가 아니라 해양 레저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습득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또 거래가 이루어지는 어떤 종합 해양 레저 채널로서의 기능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해양 레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경기국제보트쇼를 통해서 정보도 얻으시고 또 제품도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그런 키워드로 떠오르시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경기국제보트쇼의 향후 비전에 대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온라인으로 확장을 했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뭐 기존에 알고 있는 이제 온라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을 벗어나는. 네. 그래서 그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열릴 때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아무리 저희가 해외 바이어를 초청을 해도 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 온라인 콘텐츠들은 저희가 이번에 다 영문 자막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를 넘어선 아시아와 세계로 향하는 그런 해양 레저 산업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경기국제보트쇼가 발전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또 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가 지나온 길과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짧지만 알차게 알아봤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가장 가까이 경기국제보트쇼를 지켜봐온 네 사람의 이야기로 그 뒷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경기국제보트쇼는 어떤 의미일까요? 애증이 있겠죠, 애증이. 애정도 있지만 네, 애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기국제보트쇼 한 10년이 행복하기도 했지만 또 애증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해양 레저를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알릴 수 있는 현장에 가서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정말로 느끼고 자기의 미래의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척자 같은 전시를 이제 경기국제보트쇼가 시도를 했고 여태까지 10년을 넘게 지금 해온 게 정말 자랑스럽고 거기에 제가 1회 때부터 참가를 했고요. 한 부분을 저희가 기여했다는 게 전 되게 좀 자랑스러워요. 네. 어머니, 아버지 같은 왜냐면 해양 레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해양 레저의 아기를 정말 이 전문가로서 이 성인으로 키워주신 게, 저를 키워주신 게 경기국제보트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부모님 같은 키워주시는 피싱 TV